자, 요즘 그 영끌족의 눈물이라고 언론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부쩍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 절반쯤 갖고 나머지 그냥 은행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사람, 아니면 갭 투자로 자기 돈 조금 내고 은행에 대출 받고 전세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왜? 집값은 떨어지지, 이자는 두 배로 올라가지, 급매물은 안 팔리지. 자, 집은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4억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이자가 월 110에서 200만 원이 월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집 내어놓은 지 석 달 동안 입질도 없고 찾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자,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그 지금 지난 11월 23일까지 지금 한 달 동안 아파트가 거래된 게 155건에 불과하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4.3억,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월 상환이 266만 원, 184에서 266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6연속 금리 인상에 영끌족들이 완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자 부담이 15개월간에 36조가 늘어났다. 자,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출로 버틴 기업들도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가 멸종이 돼버렸다. 부동산 시장 내년이 더 최악이다. 그래서 내년이 더 최악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로 들어가야 그때사 좀 나올 건데, 어쨌든 2024년까지는 끝이 안 보인다, 현재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추이를 보면 1월 달에 지금 작년 1월 달에 5,760건인데 올해 1월 달에 1,092건, 그래서 10월 달에 536건, 지금 올해 1월 달에 155건입니다. 자, 전국의 매매 가격이 또 최대 낙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강남 아파트 갭 투자한 30대가 2억 손해보고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 새 실거래가가 10% 넘게 하락해서 서울 집값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계속 이 급매로 손절해서 손해보고 팔아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빚값이 이제 급급매도 안 팔리고 있고, 일단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브로커들도 내년까지는 안 팔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 이게 어떻게 넘길지 암울해지죠. 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도 변두리 거도 10억을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10억 이하로 다 전부 줄줄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11억, 12억까지 올라갔던 변두리의 아파트들이 지금 1년 새 한 3, 4억씩 떨어져서 현재 한 8억, 이런 9억 정도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급속히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벼락 거지 면하려다가 이자 폭탄 맞아서 완전히 그냥 주택담보금리가 곧 9%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눈등이고 금리 인상되지, 집값 자체는 하락되지, 그 다음에 거래 절벽이 생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갭 투자하려고 전세 끌어들여서 한 사람은 지금 전세 가격 하락에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 돈까지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 몇 천만 원, 1, 2억씩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산다고 이 대출 받은 돈에 전세금의 나머지에게 대출 이자는 올랐지요. 자, 그리고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내려간 만큼의 돈을 지금 전세금은 어디다 좀 썼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또 줘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 내려간 만큼의 이 대출 받은 돈의 이자, 그것도 세지죠. 자, 그까지 내고 있고 집값 자체는 또 끝없이 하락하고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이제 버티는데 한계가 와서 못 버티고 급매물이 이제 급속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금리가 더 올라갈 건데 그 전에 한국이 지금 이 부동산이 무더기로 시중에 놓을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에서 겁도 없이 빚내서 샀다가 자기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집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득에서 은행에 집값 대출 이자 내버리고 나니까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은행 이자를 못 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은행이 그 집을 경매 처분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빚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이 한 달 새 38%가 급증을 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은행 같은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면서 발생했는데 어제 전국의 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임의 경매 신청이 2648건인데 지난 11월 달에 비해서 37.6%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도 지금 넘겨도 살라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돼 버리고 또 낙찰돼도 낙찰률이 지금 17.8% 역대 최저 수준이고 그 낙찰가도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 이 집이 이제 무더기로 시중에 경매 처분될 겁니다. 아마 이 하우스 푸어보다 지금 영끌 푸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들려요. 과거에 노무현 때 말판에 집 산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로 몰려서 시끄러웠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정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형편이 되어서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언론들이요. 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 2명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전세를 살고 한 사람은 집을 샀는데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하늘까지 올랐고 전세 산 사람은 그야말로 전세금 폭등에 시달린다고 보도한 게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전세는 급락하고 있고 집을 산 자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집 안 사고 전세로 버텼던 사람이 잘했지요. 집값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면 되죠. 자, 그래서 모두가 부추긴 거예요. 집 사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언론, TV, 방송, 신문,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전부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산 사람들은 죽게 됐어요. 집 안 사고 전세 산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저보고 집 사라, 저보고 부동산값 내려간다고, 그리고 저보고 부동산값 내려간다 해놓고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비웃었던 그 다음은 요즘 뭐예요? 그 다음은 아직도 부동산 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투기 수요로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대세인 것처럼 몰아가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의 지금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고요. 솔직히 그런 데 속여서 집 산 사람들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뿐